자, 다음은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는 개념적으로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 예시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울 때 개념이 이상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고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다 했죠? 이항 분포가 있다 했다.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런 이항 분포를 표현하는 네 가지가 있다. 사실 네 가지를 달달달 암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상황에서 얘가 이항 분포라는 걸 잘 깨달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항 분포의 특징이 더 중요하겠죠. 이항 분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해요. 확률이 일정.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이항이죠.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이 항상 결정이 됩니다. 경기에서 이긴다 진다 항상 일관된 확률로, 동전이 앞면이다 뒷면이다 항상 일관된 확률이죠. 이런 식으로 이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n회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 이항 분포가 나타나는 상황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글로 주어지나 이렇게 표현되나 이렇게 표현되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게 n이 횟수, 확률 p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항 정리의 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n번 중에 r번 일어났어. p가 r번 일어나고 not p, 즉 1-p인 q가 n-r번 일어났어. 이게 확률 질량 함수겠죠. 이렇게 안 보고 설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면 확률 분포 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확률 계산하는 거 어떠하다? 똑같다. 평균 계산하는 거 똑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해 줄 수 있다. 증명 이미 옛날에 다 했고 성립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보죠. 문제는 엄청 어렵진 않은데요. 어렵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표 그리는 거 어려웠던지 아니면 케이스 분류 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죠. 2차 함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순 m에 대하여 주사위를 던졌어요. FM이 뭘까?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하자. FM은 지금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0과 3 사이여야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에는 1, 2, 3, 4, 5, 6이 가능할 것이고, 그 중에 1하고 2만 해당하는 거죠. 사건 A는 확률이 일정하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은 이항 분포이고요. 보시면 몇 번 던졌냐? 15에 던졌죠. 그 다음에 확률은 3분의 1이죠. 1, 2, 3, 4, 5, 6 중에 1, 2만 해당되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평균은 NP니까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야, 너 이항 정리인 걸, 너 이항 분포인 걸 스스로 눈치챌 수 있겠니?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뭐 4개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게 이항 분포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항 분포라는 게 뭔지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고, 그 숙지된 개념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이항분포네 라고 느껴야만 이항분포로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항분포다 하고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풀 때부터 얘는 이항분포야 이러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잘 풀리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여러 문제를 섞어놓은 상황에서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이항분포인지조차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얘가 이항분포인지 스스로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 2번 같이 대놓고 이항분포다라고 하면 누가 이걸 못 풀겠어요. 2번은 그냥 식세어라 하는 문제에 불과한 거고요. 이항분포도 당연히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적용됐던 공식들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얘를 16vx로 풀어라. 이거는 언제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 라는 말씀이겠죠. 자, 동전 2개를 던진다. 동시에 던져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동전 2개를 던진다는 거예요. 동전 2개는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겠죠. 10번 반복한답니다. 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항 분포일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가 얘가 확률을 뭐로 세팅하나 봅시다. 동전 2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항 분포가 확실하죠. 그래서 4가지 경우 중에 동전 2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 그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10번을 반복하는데 내가 원하는 x라는 확률 그럼 얼마냐? 바로 앞면이 모두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x는 얘를 따른다 라는 거죠. x의 값은 최대 0에서 10까지 가능한 겁니다. 표로 그려내라면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총 10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vx는 npq 해주면 되겠죠. 16까지 같이 껴서 할까요? n, p, q. 그래서 앞에 16을 줬나 보다. 틀리면 안 되겠죠.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 나영에서 정답률이 77% 나온다. 뭘 의미하겠어요? 옛날에 나영은 수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수능을 일단은 치는데 공부는 안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학생이 전체 나영 참가한 학생 중에 23%는 된다. 또 풀었는데 틀렸을 수도 있죠. 실수한 애까지. 적어도 20%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다. 공부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10개의 모둠이 있다. 각 모둠에서 임의로 2명씩 선택을 할 때 OC 하는 거죠. 남학생들만 선택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이때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둠을 지금 모둠이 될 확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OC2에서 남학생 둘만 뽑는 거니까 3C이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이 계산해 보시면 10분의 3으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확률이 일정한 상황에 우리는 이항분포를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동전 던지기처럼 딱 yes or no 형태처럼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확률 변수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이 확률 변수를 써봐야겠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는 10모둠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0, 1, 2, 이건 다 될 수 있으니까 10까지 되겠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확률이 일정하잖아. 이항분포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분포 문제는 이 문제가 이항분포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 인지하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조금씩 낮은 이유는 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이항분포라고 알려줬고, 자, 문제에서 이거 하나 준 거예요. 그랬을 때 7 평균 구해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px4를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나요? 이게 이제 못 썼다는 거죠, 학생들이.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10번 중에 4번 성공했다는 소리고, 그럼 p가 4개겠죠. 그러면 q 1-p는 6개겠다. 생각을 하셔야죠.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3분의 1 일단 설치하시고 5번 10C5 P 5번 1-P 5번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 10C4랑 이제 10C5만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P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NP 값으로 답 내주고 7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항분포라고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면 NP만 알아, NPQ만 알아. 이거밖에 모른다니까요, 애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이항분포도 엄연히 확률 변수, 즉 이상 확률 변수 대표 예시라 했으니까 얘도 확률 질량함수를 갖고 표를 가질 수 있는 애야. 그럼 확률 질량함수는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지 까지가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6번을 봅시다. 6번을 보면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아래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같은 면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동전 3번을 던져요. 그러면 총 8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일단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8가지 상황 중에서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같은 면이. 예를 들어서 앞, 뒤, 앞 같은 경우는 빵점으로 한다. 같은 면이 연속하여 2번만 나오면 1점으로 하고요. 3번 나오면 3점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지금 동전 3번 던지는 거니까 한 개의 동전을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가나다로 나누어서 배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나는 0점, 1점, 3점을 확률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 헤드 올 테일로 하겠습니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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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테일, 테일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점이라고 했죠. 그럼 8개 중에 2가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연속해서 2번 나오는 거 헤드, 헤드, 테일 그 다음에 테일, 헤드, 헤드 이렇게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기 4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8분의 4 그러면은 나머지 이것도 4분의 1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왜 이항 분포 단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오히려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확률 변수에 대한 생각을 해서 확률 분포 표를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항 분포면 굳이 표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확률의 평균이랑 분산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분산 구해주시면 되겠다. 아주 쉽죠. 7번도 보시면 좌표평면의 원점에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자,
좌표표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주사위를 따라서 2 이하이면 1, 2이면 3, 4, 5, 6이면 y 방향으로 플러스 1, x 방향으로 플러스 3.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얘는 좀 뭐 같아요? 충분히 이항분포스럽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이항분포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식을 쓰면 좋냐? 결국에는 이동한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딱 봐도 어려운데 이거 정답률이 높죠. 가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과 애들이 좀 더 잘하죠.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3제곱 플러스 4제곱이니까 그냥 5라고 하고요. 자, 얘를 이제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4b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죠. 이 값은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AB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B는 주사위를 지금 한 번 던진다 했잖아요. 한 번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15번 반복하고 있죠. 한 번 던져서 나오는 걸 15번 반복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AB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걸 Y라고 하고 이 사건이 아닌 게 이제 Y가 아닌 경우겠죠. 자, 우리가 Y가 일어나면 X방향으로 3만큼 갑니다. Y가 일어나면. 그런데 Y가 일어났다는 건 여기는 Y라고 Y가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Y는 지금 0부터 15까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Y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실까봐 걱정되는 건 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 또는 2가 나오는 사건을 이제 Y라고 했을 때 이 Y는 새로운 변수죠. 이 Y는 0번에서 15번까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여기 얘는 몇 번 일어나는 거겠어요? 얘는 반대적으로 이 친구는 15번 빼기 Y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A랑 B를 표현할 수가 있죠. A는 Y가 일어나면 거기에 3만큼 곱해주면 되니까 3Y 만큼의 값을 가질 거고요. B는 15 마이너스 Y에다가 1만큼 곱해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변수 두 개짜리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 어려워한다. 변수 두 개짜리가 나오면 옛날 이과 기준 정답률 70까지 떨어지고 문과 애들은 40%대까지 떨어져 버리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저 집어넣어 주시면 3 곱하기 3y 더하기 4, 15 마이너스 y를 5로 나눈 게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y 플러스 60 마이너스 4y 그러니까 5y가 되고 5로 나눠주면 y 플러스 12가 x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2x를 구하라 했지만 이 y 플러스 12를 해주면 좋겠고 지금 y는 이항분포잖아요. 그래서 15번을 하는데 y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주사위 던져서 1,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y는 5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별표를 해놓고 복습을 해줘요. 앞에까지 문제는 그렇게 복습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얘는 좀 복습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이 약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복습을 해주시길 바란다. 당부를 드리고 물론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실력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확률 문제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이미 S가 3개 있고 T가 2개가 있어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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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2개를 또 추가를 했대요. 추가를 이제 할 건데 추가된 물품이 S 또는 T라고 합니다. S 또는 T고 그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를 이항분포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S가 들어올 확률은 절반이라니까 뭐 사실 그냥 S 또는 T라 했을 때 이게 확률이 똑같다란 말로 이해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조건부 확률로 굳이 생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S가 2개 들어올 수 있고요. ST 들어올 수 있고 TT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제 확률 자체가 각각 S 또는 T가 들어올 확률이 2분의 1, 5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이제 4분의 1이고 이렇게 될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될 확률은 이제 4분의 1이다. 사실 지금 이항분포를 너무 인식이 너무 과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좀 풀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내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이항분포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부품이 추가돼서 총 7개가 됐을 때 거기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T래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알파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상황 니은 상황 디귿 상황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 중에서 내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이제 T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추가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그러니까 기억이었을 확률인 거죠. 내가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A라고 해볼까요? A. 모두 S였을 확률은 그냥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은 P 기억 바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PA 그 다음에 P 기억 교집합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좋아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건부 확률이 좀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확률을 풀 때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얘가 조건이잖아요. 조건이 이미 7개가 갖추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순서적으로 먼저 추가되는 부품이 있는 상황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품, 요 상황이 먼저 있는 건데 조건부 확률상에서는 이 시간적 순서가 문제에서 고려하는 뭐뭐일 때 이 순서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었을 때 점심의 메뉴는 이게 우리한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심에 뭐뭐 했을 때 아침을 어땠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을 많이 먹었을 때 점심을 많이 먹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는 좀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침은 적게 먹었을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까다롭다는 거죠.
식을 구하기가. 그래서 이걸 뭐 식으로 쓰면 되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 PA라는 것, 즉, 마지막 7개였을 때 임의로 선택해서 T가 나오는 것은 사실 3가지 상황이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P 기억이면서 A일 수 있고요. P 니은이면서 A일 수 있고요. P 디귿이면서 A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P 기억이면서 A인 걸 고르는 겁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마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알파를 고르는 꼴이른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럼 얘네들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사실 근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기억이면서 A이면 되는 거예요. 이면서니까. 그래서 기억이 일어나고 4분의 1,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SS가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T를 뽑는 거니까 7분의 2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려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생각이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식으로 굳이 만들어주자면, 지금 얘는 A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A가 뒤에 있으면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달리 말하면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P, A, 바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곱하기 뭐만 잘해주면 돼요? P, 기억.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P, A, 바 기억은 우리가 P 기억분의 P, A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앞으로 보내주자고, 기억을.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 니은 곱하기 P A바 니은.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뭐예요? 니은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 니은이 일어났고, 니은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얘도 디귿이 먼저 일어나고, 디귿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러면 쉬워져요. 기억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니은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디귿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SS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여기서 T를 뽑을 확률은 7분의 2에 불과하고요. 얘는 ST가 들어갔으니까 7분의 3이 되고요. 이 친구는 TT가 들어갔으니까 7분의 4가 되겠죠. 더하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그냥 여기까지 풀어놓고, 어차피 지금 분모가 다 같잖아요. 분모가 같으니까 바로 27분의 1을 무시한 다음에 분자만 계산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이고요.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주면 좋겠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4분의 2로 고쳐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6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답은 11분의 2니까 6분의 1이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유심히 봐주세요. 유심히 봐라. 뭘 유심히 봐라? 조건부 확률 풀어내는 거. 나중에 이제 조건부 확률 가면 좀 우리가 지금 순서상 통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를 다룰 때 디테일하게 우리가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로도 한번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A라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지금 기억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그게 사실 모두 기억이었을 거니까 얘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만. 우리는 뭘 먼저 구한다? A를 구하고 A를 구한 다음에 기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꼴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분의 알파 꼴로 답이 나는 건데, 이걸 구하는 과정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재치 있게 시간 순서대로 해서 풀면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몇 번까지 있죠? 13번까지 있었나요? 네, 13번까지 쪼르륵 있죠? 9번 볼까요? 잠시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